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JTBC 국제부 해적 방송이고요. 박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50도에 육박하는 인도 사회를 좀 들끓게 만들고 있는 사건 하나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그 10대 만취 운전사고가 일어나서 2명이 숨졌는데요. 그런데 운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일으켜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인도에서는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천천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한번 CCTV를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CCTV 보고 계시는데요. 이 현지 시간 19일 인도 푸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이렇게 뭐 인력거나 오토바이나 차량이 뒤섞여서 운행하는 한 도로였습니다. 되게 굉장히 좁은 도로였죠. 네. 이때 지금 오토바이가 지나가죠. 네. 마우스 그런데, 움직이는 그 부분이죠. 네. 그리고 뒤이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량이 확 지나가잖아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뒤이어 이 행인들이 막 뒤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차량이 무지묵지하게 엄청 빠른데요? 네.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간당 200km의 속도로 차량이 질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km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0도 엄청 빠른. 아우토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네, 건데 네. 이 과속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친 건데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이 2명의 승객은 현장에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뭐 과속 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였던 거예요. 네. 게다가 운전자의 나이가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아이고.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행인들이 그 운전자를 차에서 바로 끌어내린 것 같은데 그 행인 무리가 그냥 운전자를 잡고 그냥 막 때리더라고요. 네. 네, 지금 그냥 이렇게 바로 응징하고 막 이래도 되는. 근데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죠. 하얀색 네. 그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도 이 포르쉐 이 만취 운전자가 포르쉐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촬영을 한 건데요. 네. 인도를 들끓게 만든 건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해서 M1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사망케 한 것 사건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앞서 말했지만 사법당국이 이 운전자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인도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데 그런 거예요? 현재 법원이 운전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 그 조건이 사회봉사 15일 그리고 반성문 쓰기였습니다. 반성문이요? 네. 이게 무슨 반성문이었냐면 도로 안전에 관한 에세이를 300자 분량으로 쓰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 이유 미성년자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300자면은 A4 용지 한 장이 한 1,500자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운전자가 이 포르쉐를 타고 있었잖아요. 네. 10대가 어떻게 포르쉐를 타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분명 금수저다. 네. 인도에서도 신상털기에 나선 겁니다. 그렇죠. 네, 신상이 드러났는데 운전자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설업자, 이 부동산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비판 멘트들이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외신 좀 봤더니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주 그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미성년자라도 16살 이상이면 성인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인도의 청소년법이 인도의 소년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됐다. 근데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가 맞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벌어졌으니까 그 청소년 그 사법위원회의 결정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인도에서는 소년법이 개정이 돼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극악무도한 범죄 이게 이제 강간이나 살인 같은 거를 이렇게 의미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까지 이제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부총리의 입장인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16 내지 18세 청소년 사법위원회가 그
16세에서 18세까지를 그 청소년 사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어린이 법원으로 넘겨서 그 성인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바로 징역을 사는 건 아니고 그 이들이 만 21세까지 이렇게 특별보호소에서 지내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복역을 시작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네. 인도 사회가 들끓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인도 뉴스 앵커 발언인데 그 사우라브 코라트 카르라는 그 앵커가 있어요. 그 앵커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경찰을 비판하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뭐냐면 그 사고 차량 자체가 지난 3월부터 그 어떤 수수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등록이 계류된 상태였다고 해요. 보시면 차량 번호판이 없어요. 아 번호판이 없는데 이게 보면 수수료를 얼마를 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8,000원 상당. 아주 적은 액수의 한화를 내지 않아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서 등록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26억 달러 가량의 비싼 포르쉐 차량이 모든 교통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거리를 2달 동안이나 돌아다닐 수 있었느냐 이런 비판의 멘트를 남기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는 헬멧이 없다고 안전벨트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벌금 받지 않냐. 근데 푸네 교통경찰은 불법으로 돌아다니 이 차량을 왜 못 받냐라고 이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금수저면 고작 반성문 쓰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인도도 이제 유전 무죄냐 무전 유죄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제1야당 대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포르쉐를 타는 부자 아들은 경미한 처벌만 받고 있지 않느냐. 생계 목적으로 트럭이나 버스 운전 기사들에게는 언제 한번 반성문 제출로 이렇게 사건을 무마한 적, 끝낸 적이 있느냐라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경찰과 그 아이의 지방과의 유착 같은 것도 의혹을 제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봐주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인도는 음주에 대해서 좀 아까 이렇게 막 때리는 거 보니까 좀 처벌도 더 세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때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음주를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주마다 조금 다른데 그 대체적으로 이제 21살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음주가 가능한 연령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사고가 난 푸네 지역 같은 경우는 25살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가 17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운전면허도 18살부터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를 몰았으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다 어긴 거잖아요.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어겼고 그리고 그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어긴 거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점에서 이제 공분으로 이제 들끓고 있는 거죠. 우리 제목에 단 금수저 정도도 아니고 이건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캡처해온 게 이제 현지 언론이 보도한 사진인데요. 이 운전자가 지금 술자리를 즐기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아, 이 아들인가요? 이 네, 운전자. 예, 운전자입니다. 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미성년자가 2차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밤 10시 40분에 한 펍을 방문했고 이 첫 번째 펍에서 48,000 루피를 썼대요. 우리 돈 한 78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으면 또한 이 펍이 문을 닫자 12시 10분에 다른 펍으로 이동해서 또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고가 난 건 다음날 새벽 3시 정도였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뭐 돈을 펑펑 쓰면서 이렇게 술자리를 즐겼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공분이 일만한데 그 펍에서도 이 미성년자를 받아줬으니까 문제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 건데요. 비난이 거세지자 이제 현지 경찰이 이 미성년 운전자에 대한 보석 명령 재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법원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줄래요? 네. 그 요청을 했는데 이게 경찰의 혐의가 살인 혐의가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올려서 또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당 관계자 1차, 2차 이 펍
그 식당 주인들 3명이 체포가 됐고요. 또한 운전자의 아버지도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운전을 허용한 혐의로 이제 아버지가 체포가 된 거예요. 또한 이제 인도에는 우리와 다르게 뭐 다른 법이 있는데요.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 위반으로 이 아버지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의무를 다했어야 된다 이런 취지겠네요. 그런데 이 사건이 좀 고위급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제 경찰서로 바로 이제 체포가 돼서 붙잡혀 왔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서 안에서 피자랑 버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햄버거를. 경찰서 안에서요? 네. 그래서 누가 제공을 했느냐, 누가 시켜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제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 분이 이제 경찰서장인데 이 경찰서장 해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구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음주 사망 사고를 벌인 그 지금 미성년자에 대해서 구명 운동을 벌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사건이 이제 점점 이제 고위급으로 이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이제 와서 수사를 다시 하고 그 아버지를 체포한 듯 그 꽃다운 나이에 청년 2명이 사라졌는데 이제 안타까운 생명이 잃은 거죠. 그러니까 네. 보도를 보니까 이제 부모 목숨을 잃은 그 20대 2명 IT 유망주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인가요? 네, 20대인데 그 부모님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데 왜 벌을 받는 이는 한 명도 없느냐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이 인터뷰가 이제 인도 사회를 보다 들끓게 만들었고 또한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이 다음 달에 아버지 생신이셔서 아버지 고향에 방문하는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알려지면서 더 심금을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태국의 페라리 뺑소니 사건인데요. 벌써 12년 전 사건이긴 한데 2012년 9월에 방콕 도심에서 페라리를 몰고 과속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서 숨지게 한 뒤에 심지어 뺑소니를 해서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다가 뺑소니까지 한 건데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그럼 인정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나면 바로 경찰이 체포를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다 검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법적 운전 허용치는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아니라 사고 후에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박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와. 네. 검찰로 사건이 이첩이 됐는데 7차례 소환 조사를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는 업무 때문에 해외에 머물고 있다, 몸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인도 이 금수저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태국 페라리 사건이 떠올렸다고 하는 거는 이 남성도 뭐 집이 굉장히 좀 유복하신 뭐 금수저 집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유명한 그 건축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데 세계적인 스포츠 음료 레드불 이제 우리도 힘들 때 한 잔씩 하잖아요. 근데 레드불 창업주의 3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사를 피하는 사이에 유람선을 타고 여행까지 다니고 아주 호화롭게 생활을 즐겼다는 게 보도로 또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 사게 됐고 심지어 반정부 집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이제 강제 구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뭐 인도나 태국이냐, 뭐 인도나 태국이나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사실 뭐 세상은 굉장히 넓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다른 듯 하면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굴러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맞습니다.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골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퇴근길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저희 깊이 있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라고 한번 호소하는 멘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